대출 규제 중에 뭐 기한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전세 대출인데요.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은행에서 대출 규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. 물론 이제 내년분입니다. 올해 거는 은행에서 대부분 한도가 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내년에 이제 다시 이제 대출 한도가 세팅되거든요. 그러면 은행에서 이런 이제 규제들은 다 풀고 아마 금융감독권 차원에서도 지금 아마 풀으라고 막 할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 나와서도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도 실감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. 현재는 계속 금리는 오르는 중입니다. 대출 금리가. 그건 이제 가상금리를 정부에서 올려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. 아마 11월 달에도 통계를 보니까 0.24%포인트 올랐어요. 기준금리를 두 번 떨어뜨렸는데 지금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는데요. 아마 내년부터는 이 대출금리도 이게 조금씩 금리 인하가 될 겁니다. 그런 상황으로 바뀔 거고요. 다행인 거는 저는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가 내년도에 어쨌든 소득 제한 기준이 원래 1억 3천이었거든요. 그게 2억으로 이제 높아진 게 그대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. 그래서 작년에도 신생아 특례 대출로 인해서 집을 산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.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큰 마중무 역할을 했습니다.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올해 11월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하신 분이 한 42% 돼요.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생애 최초로 무주택자가 막 이렇게 집을 사기에 뭐 환경이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잖아요. 작년에도 뭐 이게 떨어지느냐 마느냐 이런 게 계속 논란이 있었으니까요. 그런데 어쨌든 42%의 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영향이 클 거라고 봐요. 금리가 1%대였으니까요. 물론 4%까지도 하지만 뭐 대략 2%만 빌리더라도 지금 상황이 옛날 거의 뭐 이런 저금리 상황으로 빌렸으니까요.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최근에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, 그리고 청약이나 분양 쪽에서도 제가 보니까 특공 중에서 신생아 특공이 좀 늘었어요. 20%에서 한 35% 늘었는가? 내년도에 아마 그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근데 저는 뭐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. 지금 저출산 문제가 우리 국가를 없앨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좀 타개하기 위해서 애를 놓은 분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는 저는 뭐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고요. 내년에도 아마 그런 대출 규제 풀리면서 신생아 특례 같은 이런 옛날에 뭐 특례 보금자리론도 있었고요. 이런 것들이 마중무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